9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개발,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사칭 혐의 재판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고 1시간 30분이 지난 오늘 새벽 4시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18시간 만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는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치소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린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200억 원 배임에 대해선 이 대표가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역시 이 대표의 공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의 중심이 이 대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이고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사건까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단 새벽 늦게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 나올 때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양당의 좀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입장할 때처럼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했습니다. 네. 구속위기에서 벗어난 후 처음 내놓은 메시지는 정치의 복원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당무에 복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당도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결정이 향후 민주당 내부 어떤 균형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친정 체제가 공고히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에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꾸준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상대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칠 수 있게 됐고 이 대표도 직면한 당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도 이재명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격화된 비명계와 친명계의 대립을 이 대표가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 지금도 심한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좀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날이 설 대로 선 모습입니다. 이 대표가 이들의 요구대로 비명계 찍어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의 탈당 러시가 시작되면서 선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 비명계를 포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당 일각에선 당의 단결 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번쯤 짚어주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각 결정이 이재명 대표랑 친명계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다만 100%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까지는 판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법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 대표의 일부 혐의는 상당한 의심이 된다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즉 구속되진 않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도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어떻게든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수도 비명계 끌어안기냐 아니면 찍어내기냐를 선택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전국 구상의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오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용 수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네, 9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 심사는 조금 전인 오후 7시 2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최후 진술까지 직접 한 이재명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식사를 하고 법원 밖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역대 최장 시간 영장 실질 심사인 10시간 5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200억 원대 배임과 800만 달러의 뇌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걸쳐 혐의별로 양측의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법원이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구속할지가 관심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간 무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해온 이 대표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1시간 정도 앞둔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 빗속에 이 대표 지지자 2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양쪽 도로에 진을 쳤습니다. 영장심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집회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됐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서로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 대표가 곧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도로 앞 펜스 근처로 몰리고 보수단체의 목소리도 커졌지만 이 대표가 다른 경로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잦아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앞에 기동대 30개 중대 2천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기하게 될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민주당이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이나 직무정지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당무가 대통령의 국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어줍지 않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결국 구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 중대성이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이 대표 관련 여론조사도 공개했습니다. 응답자의 81.8%는 이 대표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3.4%에 그쳤습니다. 또한 불체포 특검 포기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중진 이상민 의원은 당에서 요청한 영장기각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공정한 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때로 탄원서를 내면 정치적 압박이나 또는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정치권이 자중하고 자제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옥중 결재를 주장한 유시민 작가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인데 손뼉이 맞고 끼리끼리인 분들께 더 무슨 말을 하겠냐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김종민 의원에 대해선 살해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뚜벅뚜벅 가겠다는 글을 올리며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난과 공격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지지자들의 응원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문자엔 민주당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린다, 소신 발언을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비명계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죠. 검찰에 출석했을 때 모습과는 180도 그렇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검찰 조사에선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고 오히려 제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판사, 그것도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선 기싸움을 벌이려는 태도는 오히려 이 대표에게 독이 될 겁니다. 판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런 이유들로 아무 말 없이 출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시간 안에 어쨌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영장 발부 가능성, 법 쪽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던가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취재차, 제 주변에 있는 여러 법조인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누구도 여기에 대한 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현직 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분명한 건 막판에는 판사의 심리적인 부분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죠. 판사 입장에서 심리상 국회의 이 결정과 반대로 가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국회 결론과 결을 같이 해서 구속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 꽤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그것도 제1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헌정사상 최초 역사를 쓰는 건데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엔 판사가 기각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워낙 의견들이 팽팽해서요. 결국 결과는 몇 시간 후에 나올 텐데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결정해도 다 부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기각 사유에 담기는 그 내용이 또 중요하다면서요. 예,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가 적혀져 나옵니다.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장 판사들에 비해서 기각 사유를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써주는 편입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 상황인지까지 알 수 있게끔 써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기각 사유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검찰과 이 대표 간 1라운드 대결 결과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기각 사유 중에서 특히 어떤 내용이 양측의 승부를 가른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혐의 소명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 둘 중 하나인데요. 하나는 혐의 소명은 됐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혐의 소명조차 되지 않아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입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됐어도 혐의는 소명이 됐다면 검찰 입장에선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에 가까운 판단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담긴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선 당장 한동훈 장관 물러나라면서 파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는 최악의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90만 명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판사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네네. 경우 흔한 일인데요. 네네. 판사의 판결 행위는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탄원서는 여기에 이 판단에 별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혹은 기각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네.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그리고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428억 약정 의혹도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남은 이런 수사들의 탄력이 붙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수사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기각 사유에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내용이 담길 경우엔 최악의 경우엔 이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부임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돼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저한테 뭐냐면 검사 이름을 대면 취재가 쉬울 거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검사 사칭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고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이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재판 파행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번복의 배후에도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 전 부지사의 편지도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견을 통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쓰였다며 접견 기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은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놓고도 양쪽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내용을 공개하며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검찰은 500쪽이 넘는 PPT를 활용해 주장을 이어갔고 고검장, 판사 출신 변호인단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산을 들고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옵니다. 단식을 멈추긴 했지만 회복이 덜 된 듯 느린 걸음에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원래 심사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앞선 9시 45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차량 정체로 심사 시각보다 늦은 10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던 취재진이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따로 준비한 입장문도 없었습니다.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그간 이 대표는 검찰 소환 때는 긴 입장문을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에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건물 안으로 들어선 이 대표는 법원 관계자들과 변호사 부축을 받고 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